안녕하세요. 투나킴입니다. 요새 날도 덥고 고생이 참 많으시죠? 힘든 계절이에요. 그럴수록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잘 드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장 질환 때문에 투석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애 등록 서류, 그리고 방법, 그리고 장애에 등록하신 다음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꼭 신청하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장애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장애로 이제 투석을 받게 되시면은 신청을 하시고 장애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걸 받으셔야만,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을 신청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애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단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석하신 다음 투석하시는 병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진단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은 끊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 병원에서 끊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필요한 서류가 진로 기록지. 진로 기록지도 마찬가지로 투석하시는 병원에서 이제 끊을 수 있는데, 이것은 투석하신 다음 3개월이 지난 다음 그 3개월 동안 투석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석하신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 그 투석하시는 병원에서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진로 기록지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꼭 3개월 동안 치료받은 내용,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석을 하신 다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석을 하게 되면 검사도 받고 그다음에 약도 타야 되고 투석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이게 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꼭 이 시간에 잘 확인을 하시고 이런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석을 하시게 되면은 투석비, 그다음에 월마다 약을 타야 됩니다. 약 조제비, 그리고 검사도 피검사 그다음에 심전도, 그다음 엑스레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게 되는데 다 자가 부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 혜택, 즉 의료 수급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죠. 자격 요건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 능력이 없어야 되며, 그 다음에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이게 좀 복잡해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확인하셔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내용은 나갔지만은 이런 부분은 관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은 다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게 다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투석을 받고 이런 의료 혜택을 신청을 할 때는 굉장히 복잡했고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받기도 힘들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해가 갈수록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점점 조건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료 혜택뿐만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 주거급여, 그다음에 생계급여, 기초수급자와 이렇게 연동하여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혜택이 가능하시면 약 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혜택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의료비가 거의 자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1종 의료보험이나 2종 의료보험이 이제 의료 혜택이 보게 되면은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에는 난방비, 뭐 여름에는 전기비. 이게 굉장히 또 부담이 돼요. 이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소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라고 이제 카드가 나오는데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 문화누리 카드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관람. 그다음에 서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또 한정이 있겠지만 책을 살 수도 있어요. 살 수 있는 종류, 살 수 없는 종류도 있겠지만은 책도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수도세 일부분 감면, 그리고 쌀도 월마다 10kg 싸게 살 수 있고요. 정부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휴대폰비도 일정 부분 감면이 되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도 50% 감면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야 이건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꼭 근로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다. 그러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이,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재산이 본인도 없어야 되지만 직계 가족, 직계 혈족이 일부분 기준에 충족이 돼야 돼요. 내가 없는데 내 가족들은 재산이 많다. 그럼 이것도 탈락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꼭 알아보셔야 되고요. 혜택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조항을 빼먹고 잘못 가짜로, 안 그러면 그 조항을 빼먹고 잘못 신청을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통과가 됐는데 안심하고 계시면 또 안 돼요. 왜 해마다 필요한 서류를 다시 관공서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금액 같은 경우도, 재산 같은 경우도 해마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없더라도 나중에 금액이 많이 늘었다, 재산이 늘었다 이러게 되면은 해마다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은 혜택 받던 금액, 더구나 가상금까지 붙어가지고 모두 환급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내용은 어차피 인터넷이나 이렇게 알아보면 나오긴 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고 세세하게 들어가려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 가볍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오늘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 꼭 궁금한 점은 관할 동사무소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직접 가셔가지고 1대1 상담을 하시고 말씀으로 듣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꼭 잘 알아보시고 너무 절망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움직이시고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혜택도 많이 볼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되셔서 마음이라도 꼭 풍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남 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